해보겠습니다. 자, 파인애플. 저희 이거 파인애플 다 아시죠? 파인애플 뭔지? 혹시나 이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 파인애플 이거 과일. 이게 저희 통조림으로도 팔고 뭐 이거 피자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화채에도 넣고 하는 요 파인애플인데 우리가 이렇게 껍질이 이게 쌓여져 있는 것들을 그려볼 거예요. 얘는 우리가 형태를 봤을 때 어때요? 얘가 그냥 보셨을 때 울퉁불퉁 또 뾰족 거칠고 또 선이 있고 선도 있고 두껍고 골이 있는 거. 예, 골이요? 그렇지만 규칙도 있어요. 예, 규칙이 있고요. 규칙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거를 종합을 해보자면 그리기가 어렵다.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규칙성이 있다라는 좀 전에 일본어 신청하신 분 자, 우리가 규칙이 있다라는 거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도 돼요.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를 그릴 때는 단순한 걸로 항상 먼저 들어가야 되죠. 파인애플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좀 보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 공처럼 뭔가 만들어져 있고 요것도 한번 요 뾰족뾰족한 거를 어떻게 그렇죠. 뭐 꽃이 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얘도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얘도 그냥 계란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조금씩 더 삐져나오고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을 뿐 얘랑 거의 그냥 뭐 그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우리가 계란 2개 먼저 그려놓으면 되겠구나. 감이 잡히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란 2개예요. 근데 지금 뭐 아랫 부분보다는 위쪽이 조금 더 크죠. 근데 우리가 둘 중에 뭐가 더 까다롭냐고 하면 손은 여기가 더 많이 가는데 여기가 더 까다롭긴 해요. 이파리. 진짜 지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리고 너무 넓고 어떤 애는 꺾여 있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래도 얘가 조금 얘보다는 조금 그 애가 정돈돼 있죠. 뾰족하게 튀어나와도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여기 이 밑둥을 조금 그러니까 열매 과육 쪽을 좀 더 크게 그리셔도 돼요. 사진상으로는 여기가 더 큽니다. 근데 그거는 자유롭게. 자, 저는 이제 뭐 스케치는 그냥 샤프를 들었으니까 샤프로 쓰는 건데 뭐 샤프 갖고 있는 분들은 샤프를 쓰셔도 되고요. 그냥 연필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대략적인 그 몸통 그 길이라던가 형태들이 대략 잡히죠.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심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고 여기에도 이렇게 계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완벽한 모양은 아니고 대략적인 모양. 살짝.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규칙적이라는 그 답을 얻었죠. 얘가 규칙적인 편이란 말이에요.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봤을 땐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위쪽을 보시면 각자 이제 사진들을 갖고 계시니까 위쪽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막 그 마구잡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옆에 한 줄 이렇게 같은 층 바로 위쪽에 엇갈려가면서 그렇죠. 교차 형태로 엇갈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그리는 거는 어렵지만 교차 형태로 그 선들을 먼저 방향을 맞춰 놓고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여기 줄이 몇 개인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줄여도 되거든요. 더 줄이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한 줄이 있고요. 이 측면에 양옆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요쪽에도 요렇게 한 줄이 있죠. 얘가 거의 그냥 위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왼쪽도 오른쪽도 이렇게 쭉 연결되고 그 옆에도 한 줄이 요렇게 연결되겠죠. 요 정도 여기도 옆에도 살짝 한 줄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측면으로 뻗어나가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살짝 덧대는 정도. 이렇게 하면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럼 이 날개 부분들은 먼저 하실 필요가 없이 가운데 얘네 세 줄만 우리가 신경을 딱 쓰자고요. 세 줄만. 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약간 요렇게 휘어져 있는 그 우리가 약간 그 알로에나 그 산세베리아 그 잎사귀처럼 생겼죠. 그럼 걔네들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고리처럼 생긴 거예요. 발톱처럼.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생겼죠. 요런 애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 납작하고 뾰족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선을 한 개 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잎사귀 하나. 근데 이렇게 잎사귀가 내려가면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왜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여기 측면에서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럼 얘 하나 그렸어요. 그럼 그 옆에 이제 날개 쪽으로 이쪽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에서도 하나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개 했죠. 그 다음에는 얘네 뒤에 또 다른 조각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얹어지는 거예요. 살짝씩 크기도 좀 더 커지고. 어쨌든 요 그 라인은 딱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했어요. 그럼 여기도 또 이쪽에도 날개를 한 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나 해주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자, 하나하나 보면 모양이 안 예쁠 수 있어요. 근데 규칙적인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려졌을 때가 예쁘면은 그게 의미 있는 거지. 하나 잘 그렸고 나머지가 이렇게 엉키면 안 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 그럼 이제 슬슬 얘네가 이제 위쪽으로 조금 뾰족해지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늘 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또 위쪽으로 올수록 크기도 조금 커지고요. 잎사귀 크기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크기가 확 커지죠.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쪽에서도 얘는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이 왼쪽 오른쪽이 크기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지고 또 여기 가운데 건 엄청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요만큼까지 쭉 올라갑니다. 갑자기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데 여기 또 살짝 이렇게 여기 엉켜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또 한 개씩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옆으로는 또 이렇게 옆으로 빨리 이렇게 삐져나가고 여기서도 빨리 이렇게 삐져나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삐져나가고. 선생님 요거 네.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죠? 좀 달라요. 그쵸. 개수 줄였어요. 근데 지금 3개만 하셨어요. 개수 찔린 걸렸네요. 네. 아유, 예리하십니다. 근데 안 예리해도 알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이거 하나하나 하라고 하면 네, 저도 스트레스 와서 그냥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방법만 우리가 아유 제가 다들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리하게 방법적인 것만 조금 차용을 해야 되지 똑같이 하라고 하면 저희 오늘 못 끝나요 이거 스케치를. 우리 이거 100몇 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 갑니다 집에. 자, 이거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좀 줄여야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얘네들을 더 자세하게 그 규칙성이 있게 설명이 되네. 그럼 얘네들이 사실 옥수수알처럼 계단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개수도 엄청 많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축약을 한 거야. 우리 옥수수알도 되게 쭉 이렇게 계단처럼 연결되어 있죠. 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많이 생략을 한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자, 관찰 점수 제가 10점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얘네들도 이 점점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자, 여기 위에도 이렇게 또 날개가 한 개 있죠. 잎사귀가. 여기서도 한 개가 쭉 이렇게. 위쪽으로 할수록 어때요? 하늘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측면으로 이렇게 옆이나 측면으로 빠졌다가 점점 올라갈수록 하늘로 향하죠.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도 하늘로 이렇게 향하고
여기 뒤에 있는 애들도 슬슬 이제 하늘 쪽을 이렇게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고 이쪽에서도 뭐 여기서는 제가 한 개 이렇게 좀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밋밋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또 추가해주고 이 측면에서도 좀씩 더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얘가 넓어지고 위쪽에도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하나 이쪽에서도 하나가 있고 여기 옆면에서도 이렇게 길쭉한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끄트머리가 약간 이파리가 약간 휘어져 있어요. 마르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여기서도 뒤쪽에도 얇은 애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저런 것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파인애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사실 정확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사진을 찍지 않는 한은 정확하게 표현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느낌들을 갖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모양들을 그려주시는 거. 이제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눕혀져야겠죠? 슬슬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눕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뒤쪽으로 조금 뾰족뾰족하게 여기서도 밑으로 향해 가면서 휘어질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이제 바닥에서는 아예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눕혀지듯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양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양을 봤을 때 딱 어떤 좀 파인애플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일단은 잎사귀 스케치는 끝난 거예요. 잎사귀 스케치는 끝. 제 거랑 똑같을 필요 없고요. 사진이랑도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그 규칙적인 부분들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사실 진짜 어려운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얘는 시간은 적게 걸리거든요. 그릴 것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이 파인애플 이 과육에 붙어 있는 조각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양들이 어떤 애는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어떤 애는 육각형 모양이에요. 어떤 애는 또 사각형, 오각형 막 섞여 있어요. 밖에 뭐 있나 보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조각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흐름과 규칙은 있어요. 어떤 흐름과 규칙이냐? 얘는 이렇게 한 줄로 그어져 있지 않고 약간 어떻게 사선으로 돼 있죠. 근데 엇나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엇나가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요 사선을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마치 계단 약간 쉬어가는 그 중간 단계처럼. 근데 이게 너무 좁으면 우리가 그리기가 힘들겠죠. 얘도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살짝 여기를 좀 지워주시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칸이 되게 많지만 조금 더 넓히면은 요만큼 되겠죠. 칸들을 여기서도 요 느낌대로 가는데 요 두께라던가 이런 것도 일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조금 두꺼웠다가 이렇게 얇아져도 돼요. 반대로 여기는 조금 얇았다가 여기 두꺼웠다가 이런 데가 조금씩 더 얇아져서 끝에서 좀 두꺼워져도 되는 거고요. 얘네들도 계속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자연물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아니면은 햇빛을 많이 받은 애 뭐 요런 것들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 포도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물 주는 걸로도 얘가 완전 바뀌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품종의 같은 땅에 키워도 그리고 같은 그 나무 안에서 자라는 애들도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자연물이라는 것 자체가
뒤죽박죽 조금 불규칙한 경우들이라던가 변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큰 느낌은 통일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뚝뚝뚝 과형 느낌 내면서 조각을 내주시면 이렇게 줄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반대로 요 방향대로. 요 방향대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각을 자르든 사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 뭐 다이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찌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만 보셔도 얘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 흐름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모양들을 찾아 나가시는 거. 약간 이거 계단식처럼 좀 생기기도 했죠. 약간 이렇게 계단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계단처럼 약간 이렇게 엇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얼핏 보면은 한 방향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지만 한 방향은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지그재그한 느낌들이 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쪽으로 말리는 부분일수록 좀 작아야 돼요. 자, 이렇게 조각들을 얹어 주시면은 약간 이게 불규칙하면서도 울퉁불퉁하고 여기 안에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성을 이렇게 갖게 되는 얘가 되는 겁니다. 살짝씩 스케치 여기만 안에 깔리실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조각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과정에서 여기 하나의 덩어리, 요 한 조각 있죠. 요 한 조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어렵죠. 막 쉽지는 않은데 순서만 잘 지키시면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 상태까지만 그려놓은 거는 볼품 없는 게 맞아요. 파인애플이 어떤 그 딱 느낌이 나는 거는 요런 부분들을 그리고 색깔을 잘 넣어놨을 때 오는 게 세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까지는 제 것도 뭐 지금 뭐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선생님 그림이에요? 아니죠. 네. 선생님 그림이에요. 네. 자, 요 상태, 요 과정까지는 어설픈 게 맞습니다. 여기 한 개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요 조각이 다이아몬드 모양도 있고 뭐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약간 한 오각형, 육각형처럼 생긴 요런 조각에 오각형이어도 되고 육각형이어도 되고 요렇게 생긴 조각에 이렇게 별처럼 요런 모양들이 이렇게 생겨 있죠.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다가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생겨 있고 주름도 생겨 있고 굵은 주름이 이렇게 있고 자 이거 보면 한숨 나오시죠. 여기 그리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얘도 시간만 들이면 되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또 위쪽에는 조금 이게 굵은 애들이 툭툭툭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애인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게 요런 애들이 많이 모이고 걔네들이 이제 색깔들에서 조금씩 더 이게 충족이 되면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요런 조각이죠. 모양을 단순하게 봤을 때 가운데가 별이에요. 별 모양처럼 생긴 애인 거예요. 또 우리 별이라고 왜 제가 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별 하면 다 별도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별처럼 보이는 애 이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뭔가 또 나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느낌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측면에 있는 애나 가운데 있는 애나 얘나 쟤나 크기가 작건 다르건 뭐 모양이 크건 뭐 다르건 비슷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꼬다리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뾰족한 애가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조금 초록색이랑 뭐 이런 것들 좀 섞인 그 주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비처럼 생긴 나비랑 별처럼 생긴 애가 있고 위쪽은 약간 좀 색깔이 짙죠.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조각을 만든다고 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얘 조각을 그냥 내가 원하는 요 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비 모양, 별 모양처럼 생긴 게 결국에는 팔 벌린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죠. 얘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야 돼. 위쪽으로 향해 있고 뭐 내려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부분들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그 날개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쵸? 박쥐, 뭐 별, 나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한 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심플해요. 요 모양대로 또 옆에다가 한 개 더 해보자고요. 아직 얘처럼 복잡하게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날개 부분부터 이렇게 해놓고 위쪽 요 꼬다리는 울퉁불퉁하죠. 그냥 가오리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뭔가 불가사리,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모양이 약간 울퉁불퉁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 위쪽에도 또 하나. 날개 부분 같은 부분은 모양이 그래도 좀 반듯한 반면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모양들이 생겼다라는 거. 그럼 지금 여기 제가 조각을 세 조각을 지금 만들었죠. 세 조각을 만들었는데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펼쳐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인애플의 느낌들을 그렇죠. 여기 제가 요 칸까지 그냥 다 해버릴게요. 지금 좀 보여드려야 아 요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울퉁불퉁하게. 자, 얘가 오히려 모양이 다 똑같으면 더 이상하고 그 인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들은 좀 자기 맘대로 생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건 약간 조금 그 시조새처럼도 생겼네요. 모양들이 많이 모아놓으면은 이런 느낌들이 들죠. 어떤 애는 또 여기 얘는 엄청 찌그러져 있어요. 그 모양들이 찌그러져 있고 뭐 펼쳐져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 선생님 엄청 찌그러졌다고 그러던 거 네.
그거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가시 같은 게. 어떤 가운데가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식으로요? 뭐 선생님처럼 그 별 모양 위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 있는 거잖아요. 솟아 있는 거를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스케치에서 여기 튀어나와 아무리 설명해봤자 튀어났다고 설명을 못하죠. 아니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색깔로 그러니까 색깔로 진하고 연하게. 얘가 입체감을 갖는 거는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입체감이라는 건 결국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튀어나오고 들어가고를 우리가 알려면 색깔이 안 그러니까 명암이 없고서는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찌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어찌됐건 요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얘가 쭉 완성이 돼야 됩니다. 얘가 쭉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스케치를 넣고 디테일한 스케치를 넣은 다음에 여기 톤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또 다 보여드리면은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요 과정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